지난 시간까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한 공부를 마쳤고요. 이번 시간부터는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. 자,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값부터 알아보도록 하죠. 자, 이산 확률 변수가 뭔지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고요. 그러면 그때 기대값이라는 건 뭐냐라는 건데, 여기 읽어보시면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을 때, 즉 얘가 확률 분포표로 확률 분포가 주어진 겁니다. 요게 의미하는 바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x1, x2 해서 땡땡땡 xn까지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.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그 각각의 값을 가질 확률은 p1, p2, 땡땡땡에서 pn으로 주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때 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에다가 확률 변수가 그 값을 가질 확률들을 곱해요. 즉 x1에다 p1을 곱하고 x2에다 p2를 곱하고 뭐 땡땡땡에서 xn과 pn을 곱한 다음에 그것들을 싹 다 더해준 요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산 확률 변수 x의 평균 또는 기대값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. 됐죠? 그래서 왜 얘가 평균이고 기대값이라고 부르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. 그 다음에 요 놈을 기호로는 2의 x로 나타냅니다. 이 2의 x로 나타내는 이유가 요 기대값이 영어로 expectation value예요. 그래서 그 expectation에서 알파벳 2를 따와서 우리가 2의 x, 즉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. 자, 따라서 이 x라는 놈은 xi, pi들을 곱해서 i는 1부터 n까지 다 썸을 해버린 놈이 바로 평균 또는 기대값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평균과 기대값은 똑같은 얘기구나,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. 됐죠? 자, 그렇다면 왜 확률 변수에다가 걔가 나올 확률, 이것들을 곱해서 싹 다 더한 놈이 평균 또는 기대값이 되는지 요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예제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상금이 걸려있는 50장의 복권에서 상금의 평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확률 변수니 확률 분포니 이런 걸 하나도 모른다라고 해보죠. 자, 그래도 우리는 상금의 평균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.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이 상금의 평균이라는 놈은 총 상금 액수를 복권의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. 그치?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 하면요, 우리 뭐 수학 점수의 평균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. 예를 들어 수학 점수가 30점, 뭐 50점, 70점을 맞은 애가 3명, 4명, 2명이 있다라고 해봅시다. 이러한 상황에서 얘네들의 이 학생들의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구했었어요? 수학 점수의 총점, 그죠? 수학 점수의 총합을 분자에 써주고 그 다음에 학생 수의 총합으로 나눠줬었죠. 즉 30점이 3명이고 그 다음에 50점이 4명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? 70점이 2명이니까 요놈이 뭐야? 수학 점수의 총점, 총합계가 되는 거고, 이거 전체를 학생들의 명수, 총합인 9명으로 나눠준 게 바로 이 학생들 수학 점수의 평균이 되는 거였습니다. 이건 뭐 중학교 때 다 배운 거니까 알고 있죠? 그러니까 상금도 똑같아요. 상금의 총 합계를 분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바로 10,000원짜리가 지금 한 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5,000원짜리는 몇 장이 있어요? 5장이 있는 거고, 1,000원짜리는 몇 장이 있어요? 15장이 있는 거며,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? 꽝이 되는 거죠. 당첨 금액이 빵원인 경우는 29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놈이 뭐냐? 받을 수 있는 상금의 총 합계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거를 분자에 놓고 그 다음에 분모는 바로 복권의 뭐예요? 장수의 총합, 즉 50으로 나눠주는 거죠. 이게 바로 상금, 평균 상금액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뭐 확률 변수, 확률 분포 이런 걸 몰라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, 자, 우리가 이 중에서 복권 한 장을 그냥 주진 않을 겁니다. 돈을 내고 사겠죠. 그러면 복권 한 장을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평균적인 상금의 금액이 되는 거예요. 상금액이 되는 겁니다. 됐죠? 네. 자, 그런데 요 똑같은 식을요, 조금 다르게 한번 써보겠습니다. 어떻게 다르게 쓸 거냐 하면,
요놈을 끊을 거예요. 10,000원 곱하기, 자, 요놈과 요놈을 합쳐서 50분의 1이라고 적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5,000원 곱하기 50분의 5라고 적을 거고요. 그 다음은 여기는 1,000원 곱하기 50분의 15라고 적을 거고, 마지막은 0 곱하기 50분의 29라고 적을 겁니다. 이렇게 적을 거예요. 자, 그러면 얘하고 얘는 형태는 다르지만 둘은 똑같은 식입니다. 맞죠? 자, 그런데 이때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.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얘네들입니다.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걸 해석해내야 되는데, 당연히 여기 옆에 적혀 있는 놈들은 상금의 금액입니다. 10,000원, 5,000원, 1,000원, 빵원. 그러면 얘네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를 생각해보면 이게 뭐예요? 10,000원짜리 당첨 금액을 주는 복권은 50장 중에 한 장이 있는 거죠. 즉, 이 얘기는 우리가 50장 중에서 복권 한 장을 구입했을 때에 그 복권이 10,000원짜리에 당첨될 확률이 바로 50분의 1이란 뜻입니다. 그렇겠죠. 그럼 50분의 5는 우리가 복권을 한 장 샀을 때 그 복권이 5,000원에 당첨될 확률이 되는 거예요. 얘는 1,000원에 당첨될 확률이고 얘는 꽝이 될 확률이 되는 겁니다. 그치?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평균을 구하는 식을 조금 형태를 바꾸어서 써봤더니 여기에 나오는 요런 놈들이 확률의 의미를 갖는 거니까, 그렇다면 우리가 얘를 확률 분포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. 그래서 확률 변수를 받을 수 있는 상금액으로 둔 거예요.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10,0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5,0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1,0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빵원, 즉 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때 이 확률 변수가 각각의 값을 가질 확률들은 당연히 10,000원인 경우에는 50분의 1, 5,000원의 경우에는 50분의 5, 1,000원 경우에는 50분의 15, 그 다음 꽝이 될 확률은 50분의 29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표 하나를 만든 거예요. 그럼 여기에서 이 X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, 즉 기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와도 당연히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? 그럼 이놈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얘를 들여다봤더니 결국은 이게 뭡니까? 확률 변수에다가 간단하게 씁시다. 거기에다가 그 확률 변수가 나오게 될 확률을 곱한 거예요. 그래서 그것들을 싹 다 뭐 해준 겁니까? 여기 보시다시피 썸을 해준 겁니다. 다 더해줬다라는 뜻이죠. 이거 곱하기가 돼 있니? 큰일 날 뻔했네요. 그죠? 이렇게 됩니다. 그죠?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다행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 썸을 해준 겁니다. 이것이 바로 상금의 평균 또는 기대값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왜 이런 기대값이, 평균이라는 건 우리가 늘상 써왔던 얘기니까 오케이, 평균. 근데 기대값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라고 생각을 하는데, 자, 그래서 실제 얘네들의 기대값, 평균 상금액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계산이 돼가지고 결국 1,000원이 되는 겁니다. 그럼 이 1,000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, 우리가 이 복권을 하나를 샀을 때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,000원이란 뜻이에요.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상금 있죠? 상금이 평균적으로 1,000원 정도로 기대된다라는 뜻입니다. 즉, 기대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복권을 한 장 사면 무조건 1,000원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죠. 10,0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빵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1,000원 정도로 기대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. 즉,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. 그렇죠?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값이다.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값. 그렇지만 꼭 그렇다고는 말 못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기대값이라는 표현을 씁니다. 자, 그러면 이 1,000원이라는 요 의미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? 예를 들어서 이 복권 한 장을 구입하는데 복권 한 장이 500원이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. 그런데 500원을 냈는데 평균적으로 1,000원이라는 상금을 받을 수가 있대요. 그러면 이 복권은 해볼 만한 거죠. 그죠?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돼요. 근데 예를 들어 이 복권 한 장이 2,000원이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.
그럼 2,000원인데 내가 2,000원을 내고 복권을 사는데 예, 받을 수 있는 평균, 기대할 수 있는 예, 상금의 기대값이 1,000원밖에 안 돼. 그럼 내가 2,000원 내고 1,000원 받아봤자 손해잖아요. 그러면 이런 복권은 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,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렇지만 어떤 누군가는 2,000원을 내고 이 복권을 사서 10,000원의 당첨 금액, 무려 5배의 당첨 금액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 얘기만 듣습니다. 이 2,000원을 그냥 갖다가 버린 이 29명, 그죠? 50분의 29에 해당하는, 확률 50분의 29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하고요. 이 당첨된 사람에 대한 얘기만 듣기 때문에 나도 2,000원을 내고 복권을 사면 10,000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하는 금액을 착각하게 되는 거죠. 그쵸? 그러다 보니까 매번 꽝이 되면서도 매주 복권을 사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이 복권 시스템을 유지시키기 위한 어떤 일종의 아주 잘 고안된 장치? 그죠?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한 그런 거예요. 됐죠?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앞으로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에다가 확률 변수가 그 값을 갖게 될 확률들을 싹 다 곱해서 그것들을 싹 다 더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게 바로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구하는 과정이에요. 됐죠? 예, 어렵지 않습니다.